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핵심 이슈, 바로 테슬라의 탈중국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큰 전략 전환을 시작했어요. 중국산 부품을 빼고 미국 중심과 한국 중심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테슬라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변화인데요. 이 변화 덕분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가 중국을 떠나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탈중국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압력이 한 번에 폭발한 결과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죠. 양국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산 부품을 쓰는 순간 테슬라는 가격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부품은 관세가 100% 넘게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면 생산 계획, 비용 관리, 가격 전략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IRA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들어가면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미국 1위 시장에서 보조금은 테슬라 판매량의 핵심 동력이었는데 중국산 부품을 쓰는 순간 이걸 잃어버려요. 이로 인해 중국 시장 악화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최근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BYD, 리쌍,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옵션, 가격, UX, OTA 업데이트 속도까지 모든 부분에서 테슬라를 추월했어요. 즉 중국에서 싸워도 얻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중국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 규제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공급이 막힐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려요. 이게 지금 테슬라 탈중국화의 본질입니다. 그럼에 테슬라가 더 이상 중국에서 승부를 안 보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객 취향은 옵션, UX 중심이고 현지 업체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스펙, 3박자를 동시에 잡고 있죠. 중국 정부도 자국 브랜드를 명확히 밀어주는 분위기이고 테슬라가 여기에 맞춰 계속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붕괴됩니다. 즉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은 하나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으로 간다는 전략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려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공급망을 다시 짜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부품을 중국 의존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조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 대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택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최근 계약 흐름을 보면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화학은 파라소닉 라인을 통해 테슬라에 들어가는 양극재 공급을 늘렸습니다. 삼성 SDI 역시 테슬라 ESS 쪽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테슬라가 중국을 빼는 선택을 하면 그 빈자리는 거의 자동으로 한국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조달 변화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어떤 파트너와 갈지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변화는 단순히 공급망만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의 전략 중심축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테슬라가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델2 같은 저가형 프로젝트가 정리된 것도 이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죠. 테슬라는 이제 싸게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AI, OS 중심의 회사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탈중국화를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바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을 빼면 선택지가 사실 많지 않아요.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고 IRA 보조금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고성능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ESS, 로보택시 고성능 배터리를 더 많이 쓰게 되면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 그대로 기회로 연결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테슬라가 중국을 버리는 순간 한국 배터리가 올라오는 구조인 겁니다. 이 흐름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